제62장 작살 던지기. 앞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한마디만 덧붙이겠다. 포경업의 변함없는 관습에 따르면 포경보트가 본선을 떠나 노를 저어 나갈 때는 고래를 죽이는 임무를 맡은 보트장이 임시 키잡이가 되고, 고래를 보트에 고정시키는 임무를 맡은 작살잡이가 작살잡이 노라고 불리는 맨 앞의 노를 젓는다. 그런데 고래에게 최초의 쇠붙이를 찔러 넣기 위해서는 강하고 억센 팔이 필요하다. 멀리 던지는 경우에는 무거운 작살을 10m 가까운 거리까지 던져야 할 때도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추격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작살잡이는 줄곧 전력을 다해 노를 저어야 한다. 사실 작살잡이는 노를 젓는 힘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대담무쌍한 함성을 질러 나머지 선원들에게 초인적인 활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다른 근육은 모두 긴장하여 반쯤 시동이 걸려 있는데, 있는 힘껏 계속 호함을 지르는 것은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다. 나도 목청껏 소리를 지르면서 동시에 격렬하게 움직이는 일은 도저히 해낼 수 없다. 그런데 이처럼 고래에게 등을 돌린 채 노를 젓고 소리를 지르느라 녹초가 된 작살잡이는 갑자기 일어나 작살을 던져 하고 흥분하여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작살잡이는 이제 노를 조용히 내려놓고 몸을 반쯤 돌려 작살바지에서 작살을 집어들고는 남은 힘을 모두 짜내어 고래에게 작살을 던진다. 모든 포경선단을 한 묶음으로 보면 작살을 던질 좋은 기회가 10번이라고 할 때 그 중에서 5번도 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심한 욕설에 강등까지 당한 불운한 작살잡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실제로 보트에서 혈관이 터져버린 작살잡이가 있는 것도, 4년 동안이나 바다에 나가 있었는데도 기름을 4통밖에 얻지 못한 포경선이 있는 것도, 많은 선주에게는 포경업이 수지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항해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작살잡이인데, 그의 몸에서 활기를 빼앗아 버리면 활기가 가장 필요할 때 어떻게 그 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작살이 명중했다 해도 두 번째 위기, 즉 고래가 달아나기 시작하면 보트장과 작살잡이도 앞뒤로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두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선원들도 극도로 위험해진다. 보트장과 작살잡이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은 바로 이때다. 보트 책임자인 보트장은 뱃머리에 자리를 잡게 된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 이런 일은 모두 어리석고 불필요한 짓이라고 믿는다. 보트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뱃머리에 머물러야 하고 작살과 창을 둘 다 던져야 한다.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보트장이 노를 젓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러면 추격하는 속도가 조금 늦어질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포경선을 타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고래잡이에 실패하는 원인은 대부분 고래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했듯이 작살잡이가 지쳤기 때문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작살 던지기에서 최대의 능률을 올리려면 이 세상의 모든 작살잡이들은 힘든 일을 하다가 작살을 던지지 말고 빈둥빈둥 놀다가 벌떡 일어나 작살을 던져야 한다. 제63장 W형 작살바지. 나무줄기에서 가지가 나고 가지에서 장가지가 뻗어나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산적인 주제에서는 많은 장이 새끼를 치게 마련이다. 앞서 말한 작살바지라는 것도 장을 따로 마련해서 언급할 가치가 있다. 작살바지란 새김눈이 있는 특이한 모양의 막대기로 길이는 2자쯤 되고 뱃머리 근처의 우현에 수직으로 꽂혀 있다. 작살 맨 끝의 나무 부분이 거기에 얹히게 되는데, 미늘이 달린 작살의 다른 쪽 끝은 뱃머리에서 비스듬히 앞쪽으로 내밀어져 있다. 이렇게 하면 작살잡이는 사냥꾼이 벽에 걸려있는 총을 쉽게 낚아챌 수 있듯이 순간적으로 잽싸게 작살을 잡을 수 있게 된다. 작살바지에는 작살 2개를 얹어 놓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을 각각 제1작살과 제2작살이라고 부른다. 이 2개의 작살에는 제각기 밧줄이 묶여 있다. 그 목적은
작살 2개를 가능하면 연달아 같은 고래한테 던져서 고래를 잡아당길 때 작살 1개가 빠져도 다른 작살로 고래를 잡아두기 위해서다. 즉 성공의 기회를 2배로 늘리려는 것이다. 하지만 고래는 첫 번째 작살에 맞자마자 당장 발작적으로 맹렬히 달아나기 때문에 작살잡이의 동작이 제 아무리 번개처럼 재빨라도 2번째 작살을 던지지 못할 때가 많다. 하지만 2번째 작살은 이미 밧줄과 연결되어 있고 밧줄은 고래한테 끌려서 계속 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2번째 작살은 밧줄이 다 풀리기 전에 어디에선가 보트 밖으로 던져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선원이 무서운 위험에 말려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2번째 작살이 바닷물 속에 내던져진 것은 그런 경우다. 대부분의 경우 이 일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상자 위에 미리 감아둔 예비 밧줄, 이 상자 밧줄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설명했다. 이 예비 밧줄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 중대한 행동이 참으로 슬프고 무서운 재난을 초래하게 된다. 게다가 2번째 작살이 배전 너머로 던져지면 그 예리한 칼날이 보트와 고래 주변에서 마구 날뛰면서 밧줄을 엉키게 하거나 잘라버리고 사방팔방에서 걷잡을 수 없는 소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 더욱이 고래를 완전히 잡아서 죽이기까지는 작살을 다시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 이제 내 척의 보트가 유난히 힘세고 활기차고 교활한 고래 한 마리와 싸우고 있는 광경을 상상해보라. 상대가 그처럼 고약한 놈인데다 이 일은 가뜩이나 모험적인 것이어서 을에 수많은 사고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8 내지 10개에 이르는 예비 작살이 동시에 던져져 고래 주변에서 날뛰게 될 것이다. 어느 보트든 첫 번째 작살이 빗나가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작살 몇 개를 밧줄에 매달아도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런 구체적 상황을 충실하게 설명하는 까닭은 다음에 묘사할 장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복잡한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63장까지 읽겠습니다.